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청자들을 위한 YTN 옴부즈만 프로그램 시청자의 눈입니다. 이번 주에는 지난달 26일에 있었던 YTN 11월 시청자위원회 소식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뉴스 오늘에 대한 의견을 나눴습니다. 지난 수요일은 금년 들어 가장 낮은 기온을 기록한 날이었는데 그 날씨 정보와 거리 모습 등을 잘 보도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항상 보여주는 자료 화면이 너무 고식적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거리에서 삼삼오오 모여 모닥불 쬐는 그런 어른들 모습이라든지 그 김이 막 나는 그 오뎅집 모습이 자주 비치던데 이젠 바꿀 때도 되었다고 봅니다. 그 세련된 도시생활 모습에서 화면 소재를 찾았으면 합니다. 그리고 그 변화하는 자연의 모습을 같이 보여주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번 뉴스 오늘에서는 강기정 의원의 몸싸움 사건과 국회 파행, 특검, 특위 문제 등 정치 관련 보도가 많았습니다. 요즘 국회와 정치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심각한데 아침부터 여야의 반목과 대립만이 집중 보도되어 짜증이 날 정도였습니다. 특히 2부 이슈 통해서 신일 교수가 출연해 대담을 하는 부분에서는 무슨 정보를 주려는 방송이 있는지 이해가 안 갈 정도였습니다. 강기정 의원의 몸싸움과 여야 갈등이라는 주제도 아침 뉴스에는 맞지 않아 보였습니다. 그러니 그 앵커 출연자 모두가 주어진 사안에 대해서 특별한 준비할 것도 없다 보니 동네 사랑방 대담 같은 모습이 되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그 아침에 좀 훈훈한 뉴스로 하루를 시작하는 방송이 될 수는 없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뉴스 오늘 일부에서는 그 미리 보는 오늘에서 이게 이제 시간대별로 정리 안 해주니까 오후 4시에 국토부 헬기 안전대책회의를 라고 소개했다가 아침 8시 거 소개했다가 오후 거 갔다가 좀 시간대별로 소개하는 것이 좀 더 이해하기 편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 다음에 그 중간에 삽입 영상이라고 해가지고 겨울 추위를 녹인 도전 열기 영국 런던 모습이 나왔는데요. 이건 방송 나올 때 그 낮에 영국 기온이 런던 기온이 한 10도 조금 안 되든가 10도 정도 될 겁니다. 뭐 눈도 안 나오고 얼음도 안 나오고 과연 이것이 이제 추위를 녹일 정도의 그런 일이었나 좀 생뚱맞았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다음에 옆에 우리 임 의원님 말씀하셨지만 그 오늘 신문에서 뭐 동아일보로 잘못 읽은 것도 있지만 4건의 기사가 나왔는데 하나가 동아하고 3건이 몽땅 다 조선이었어요. 그래서 좀 오해의 소지가 있지 않은가. 그래서 좀 신문사를 좀 골고루 좀 나눴으면 어떻겠는가 이런 생각이 좀 있었고요. 중간에 그 앵커의 발언 내용과 맞지 않는 신문 기사가 확대돼 가지고 수초 이상 보여서 좀 갑갑했습니다. 그래서 확대된 화면에서는 그 맞는 내용이 아니면은 좀 화면을 좀 빼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좀 갑갑합니다. 2부에서는 처음에 그 오늘 이슈에서 그 헤드라인 뉴스에서 버지니아 상원 의원이 흉기에 피격되고 아들이 총격을 입었다. 경찰이 범인을 쫓지 않았는데 왜일까? 이렇게 의문을 던졌습니다. 그래서 뒤에 뉴스가 나올 줄 알았더니만 안 나오더라고요. 상당히 궁금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게 범인이 아들이 이제 그 아버지를 총기로 피격하고 자살했다는 뉴스였는데 헤드라인에서 나온 것에 궁금증을 줬으면 뒤에서라도 좀 풀어줬으면 좋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다음에 가수 B에 대한 보도하고 방송국 PD 사칭 성폭행 보도 두 건 다 관련 화면이 40초 가까이 강남 경찰서 화면만 나오고 또 30초 가까이 검찰 청사 화면만 나오니까 뭐 전혀 이렇게 왜 YTN에 이렇게 자유 화면이 없을까? 뭐 강남 경찰서가 40초 동안 위에서 보여주고 옆에서 보여주고 좀 그랬습니다. 그래서 헤드라인 뉴스 그 자막이 끝나고 바로 시작하자마자 그 멘트 내용이 유관순 열사가 감옥에서 타살당했다로 시작해서 일본 관방장관의 망언까지 소개하며 시작했습니다. 이때 자막이 2번 나왔는데 하나는 유관순 옥살 타살이고 또 하나는 안중근 의사 범죄자 논란이었습니다. 그 권준기 앵커는 분명히 유관순 열사라는 공식 호칭을 사용했고 또 그 바로 뒤에 나오는 자막에서는 안중근 의사는 공식 호칭을 사용하였는데 유독 그 유관순 열사만 유관순 옥살 타살이라고 그 썼습니다. 근데 왜 그렇게 썼는지도 잘 이해가 안 가고 또 하나는 그 당시에 나왔던 그 배경 화면이 잠시 후에 나올 그 날씨 화면의 그 배경 화면으로 계속 유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그 한일 간의 국가 간의 국민 간의 감정이 좀 미미한 시간에 한 30초쯤 되는데 좀 더 배려하고 그 섬세한 섬세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뉴스 오늘 일부에서 그 보육교사 폭행 보도를 하고 그 다음에는 또 화재 사건 보도를 하고 그 다음에 또 부모의 아동 학대 보도 이렇게 하니까 차라리 보육교사 폭행 보도, 부모의 아동 학대 보도 이렇게 하고 뭐 그 다음에 화재 사건 보도 순으로 하는 것이 보다 더 자연스러운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다음에 미국 북핵 위협 관련 보도에서도 북한 관련 보도하다가 중동 시리아 사태 등 또 보도 후에 다시 또 북한 관련 보도로 이렇게 이어졌고요. 다음으로는 이제 그 부모의 아동 학대 관련 보도 이런 것도 해외에서는 어떻게 해결하고 있는지 또 해결을 위한 대책이라든가 과거에 비해서 이런 또 아동 학대 비율은 또 증가되고 있는지 이런 것도 같이 좀 제시하면 좋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남아공 쇼핑몰 보도와 관련해서는 한국인 피해는 없는지 한번 추가적으로 언급을 하면은 좋지 않았겠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전기요금 인상 관련 인터뷰에서 다른 국가의 GDP 수준도 함께 좀 비교해서 우리나라 전기요금이 정말 높은 수준인지 낮은지 함께 보여주는 것도 좋을 것으로 생각이 되었습니다. 아울러 에너지 정책 관련해서 미래에는 어떤 방향으로 가는 것이 좋을지 제시해 주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먼저 전기요금 인상률에 관련된 꺾은선 그래프를 제공하는 그 그래픽 화면을 갖고 나왔는데요. 거기 보면 2013년 1월에 4.0% 인상, 그다음에 올 11월에 또 5몇 % 인상에 대한 내용이 있었는데 그래픽 상에서는 4.0% 인상을 2013년 11월로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2013년 1월인데 11월로 표시돼서 그래픽 두 개가 똑같이 된 거죠. 또 하나 이 뉴스를 진행하면서 올해 전반 그러니까 1월하고 11월 합쳐가지고 약 9.6% 정도가 인상이 됐는데 이 인상에 관련된 문제점에 대한 지적도 물론 했지만은 좀 자세하게 앞에서 우리 반장식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셨던 내용 좀 왜곡하고 비교라든지 이런 것도 좀 첨가돼서 전기요금 인상의 불가피성이나 아니면 전기요금의 인상이 올해 지나치게 과했다든지 이런 문제점에 대한 지적이 좀 약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하나 이덕한 교수님이 와서 그 인상에 대한 인터뷰를 하는데 거기 자막에서 이덕한 교수 슬래시 서강대학교 교수 그랬습니다. 교수란 단어를 앞에 지기에도 붙이면 되는데 뒤에다가 서강대학교 붙이면 되지 서강대학교 교수까지 붙일 필요는 없다. 그 자막이 이중으로 나왔다는 또 실수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뉴스 오늘 2부죠. 아까 신율 교수하고 남녀 앵커 함께 나오는 이슈 통해서 3샷이죠. 3명이 같이 오늘 화면에서 중앙에 있는 신율 교수 왼편에 있는 남성 앵커죠. 권중기 남성 앵커가 카메라 연출의 실수인지 몰라도 좀 엉뚱한 행동을 하는 모습, 산만한 행동들이 비춰졌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마 이렇게 약속 중에서 카메라 연출의 실수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이런 것들이 아침 방송에서는 조금 거슬릴 수도 있거든요. 이런 면의 실수가 또 눈에 띄었습니다. 남아공 쇼핑몰 붕괴 스트레이트 기사 중에 여성 앵커가 50명을 발음하는데 50명 이렇게 짧게 발음했습니다. 이게 50명이죠. 그런데 짧게 발음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10명, 10명으로 들렸거든요. 이런 뭐 사소한 거지만은 지적을 드리고요. 미리 보는 오늘 코너, 이거는 뭐 참신한 발상의 코너였다라는 생각이고요. 그 2부 헤드라인 자막에 파랑과 노랑 이렇게 이중 제작을 해서 바꾸는 이런 화면은 굉장히 독창적이었다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전기요금 인상 서강대 이덕환 교수 출연과 관련해서 저는 어쨌든 에너지 정책에 대한 이해 그리고 개혁의 필요성 이런 것들을 적절하게 잘 지적했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분이 화학과 교수였다는 것은 처음 알았습니다. 미국 토네이도 정재훈 특파원 LA 연결 오디오에 하울링이 나는데 아마 이거는 출연 장소 여기 그 장소의 음향 조건 이런 것을 좀 점검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 먼저 앵커들이 그 아이템 소개하는 멘트를 할 때 그 내용을 토막을 내서 번갈아 가면서 말을 하는 그런 방식을 쓰고 있죠. 그런데 이런 방식은 뉴스 전달의 흐름을 스스로 끊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남자가 국회에서는 이틀째 대정부 질문이 이어지는데요. 그러니까 여자가 받아서 그런데 여야의 입장 차이가 커서 여전히 충돌이 예상됩니다. 남자 앵커를 보고 있다가 또 말하는 여자 앵커를 보고 옮겨가고 왔다 갔다 하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집중도는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전에도 지적한 적이 있는데 어떠한 장점이 있길래 이러한 방식을 쓰는지 여전히 의문입니다. 다음에 명지대 신율 교수가 출연해서 15분 10초 동안 대담을 했습니다. 근데 새로운 내용을 찾을 수도 없었고 또 딱히 짚어서 얘기를 해준 그런 것도 없고 해서 상당히 길게 늘어지는 지루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더욱이 아침 바쁜 시간대인데 15분을 계속해서 그걸 쳐다보고 있는 시청자도 있을 것 같지가 않고 그래서 좀 회의적이었습니다. 그런 시간 길게 하는 거. 그리고 또 여자 아나운서가 웃으니까 신율 교수가 되게 좋아하시네. 이런 식의 얘기를 하는데 이런 농담 적절치가 않죠. 만담 자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아침 뉴스 하는데. 그리고 신율 교수가 가운데 앉았는데 물론 YTN 측의 설명을 오늘 와서 봤습니다. 근데 가운데 앉은 사람이 남녀 진행자를 번갈아 가면서 보느라고 오른쪽 봤다 왼쪽 봤다 이렇게 하니까 산만하고 역시 집중도가 떨어졌습니다. 이러한 핵 협상의 중요도는 이제 북한에 주는 시사점이 하나 있겠고요. 다른 하나는 우리가 이란의 석유의 주요 수입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경제에 직접적으로 주는 효과도 있는데 사실 이런 부분이 거의 취급이 되지 않아서 협상의 어떤 진전만 얘기가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미진하지 않았나는 그런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는 핵 협상에 대해 가지고 이스라엘과 사우디아라비아가 군사적인 행동까지를 시사한다는 이런 지적이 있으면서 이에 대해서 방해 작전도 만만치 않다는 평가를 내리고 있는데 이건 조금 이 성급한 평가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사실 군사적 행동이 어떤 공식적인 발언인 건지 어떤 경로를 통해서 알려지게 됐는지 그리고 이런 보도가 사실이라도 그 자체를 과연 그 협상을 무너뜨리기 위한 게 아니고 더 큰 어떤 이 양보를 얻어내기 위한 이란에 대한 압박일 수도 있는 거 하기 때문에 이런 국제적인 문제에 대한 어떤 그 평가는 조금 조심스럽게 이루어지는 게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되고요. 제가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YTN 뉴스는 말로 전달이 되는 뉴스이기 때문에 구어를 사용해야 하거든요. 그런데 문어투 문장이 많아서 늘 지적을 하곤 하는데 특히 특파원들이 보도를 할 때는 문어일 뿐 아니라 번역투 문장이 두드러집니다. 그 미 합동참모본부 의장 북한 위협 발언 보도한 특파원이 제가 몇 문장만 읽어보겠습니다. 중국의 군사적 역량이나 특성에 대한 판단을 언급하지 않고 북한의 위협과 관련지어서 판단하고 있다는 점에서 특이한 언급으로 볼 수 있습니다. 저는 그냥 말로만 들으면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판단이란 단어도 2번 쓰고 언급이란 단어도 2번 쓰는데 특성에 대한 판단을 언급하지 않고 판단하고 있다는 점에서 특이한 언급으로 올 수 있습니다. 이거는 국어가 아닌 것 같습니다.
뒷부분은 뭐 판단한 것이 특이합니다 정도로 짧게 줄일 수도 있는데 길게 썼고 그 다음 문장도 이상합니다. 중동 문제와 관련해 댐프시 의장은 시리아 사태를 언급하면서 이거는 중동의 시리아 사태에 대해라고만 해도 되거든요. 중동의 시리아는 늘 붙어 다니는 단어인데 쓸데없이 길어졌고요. 사태 해결을 위한 미국의 선택이 더 복잡해지고 있고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도 댐프시 의장의 북한 위협 발언도 어느 쪽이든 북한에 대한 적극적인 정책의 필요성을 시사했다는 점에서 미국의 외교 행보에 더 미세한 관심이 쏠릴 전망입니다. 문장도 길고 뒤에 미국의 외교 행보에 더 미세한 관심이 쏠릴 전망. 관심이 쏠릴 전망은 참 많이 쓰는 진부한 표현이니까 뭐뭐 할 전망입니다는 안 써도 되는 불필요한 표현으로 많이 지적하고 있는 구절이라는 것을 좀 전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상파 DMB 채널인 YTN DMB 프로그램을 평가하는 내가 본 마이TN 순서입니다. 이번 주엔 지난 28일에 열렸던 YTN DMB 11월 시청자위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번 달에는 한국의 맛 프로그램에 대한 의견을 나눴습니다. 전체적으로 볼 때 무난하다는 그런 인상을 받았습니다. 무난하다는 것이 반드시 좋은 것만은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프로그램은 그 영상미가 좀 보이더라고요. 영상미가 돋보이고 그 문화 칼럼니스트인 박성희 씨를 통해서 나레이션을 했는데 그 내용도 좋고 나레이션도 성우는 아니지만 아주 차분하게 잘 하고 있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프로그램이 기본적으로 이제 전통의 식문화 그리고 기다림의 미학 이 두 가지를 이제 컨셉으로 잡아서 지역별로 그 특색 있는 그런 그 요리의 재료들을 가지고 그 맛을 내는 우리의 식문화를 유지하고 있는 그런 식당들을 이제 찾아가서 구성하는 거였습니다. 전체적으로 시작의 영상 그리고 마무리의 영상 그리고 중간에 그 조리 과정과 그 해설 이런 것이 아주 잘 봉합이 된 그 프로그램으로 그렇게 보였습니다. 이 교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구체적으로 이게 어떻게 만들어졌고 그 조리 과정이 어떻고 특색이 어떻고 이런 것들을 갖다가 이제 조금 그 지역의 지리적인 혹은 뭐 사회적 경제적 특색 이런 것들하고 이제 연결시키려고 뭐 시도를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어떤 경우에 있어가지고선 그런 것이 있었구나라고 해가지고서 고개를 끄덕이면서 보게 되는데 또 어떤 경우에 있어서는 글쎄 저런 거 내가 관심 있게 볼만한가? 내지는 그거 나 솔직히 별로 알고 싶지도 않은데 왜 저런 얘기까지 하지? 라고 느끼게 될 때도 있거든요. 맛의 비법이랄까 이런 것을 밀도 있게 조명을 했다는 점에서 맛 전문 프로그램으로서 지상파의 맛기행 프로그램하고는 차별화가 확실히 되는 것 같고 컨셉을 잘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청주편에서 보니까 과거 그 청주가 육고기밖에 먹을 수 없는 그런 지리적 환경이라는 걸 설명하면서 과거 대한뉴스에 청주 우시장 화면 같은 거 활용한 거라든지 그다음에 옛날 그 청주 시가지 스틸 사진을 많이 써가지고 나름대로 그 상당히 그 자료화면 충실히 쓴 것을 친절해 보였고 좋았던 것 같습니다. 시청자 편의성이 상당히 좋아졌다. 다시 말씀드리면 프로그램 타이틀이나 자막의 폰트나 자막에 써 있는 컬러나 크기 이런 것들이 굉장히 편의성 입장에서 시각적으로 보기 좋더라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그다음에 조리 과정도 다른 이 맛을 내는 그런 프로그램과는 달리 조리 과정이 굉장히 간결하면서도 이해하기 쉽게 표현이 돼 있으면서 또 이거에 대한 그 자료 화면들이 적절히 좀 들어가 있더라 하는 것을 느낄 수 있었고요. 그러나 하나 이제 특이한 것은 그 인터뷰하면서 각 음식이 이렇게 나오게 된 지리적 요건들이 간간히 소개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초장 도보하면 그 간수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 동해안의 모래 밑에서 파서 짜지도 않고 싱겁지도 않은 아주 이 간수가 나올 수 있다라는 이런 특징들.
전주를 대표하는 한국의 맛 편이 제가 볼 때는 가장 잘된 그런 프로그램으로 보였습니다. 23분이면은 뭐 그렇게 길지는 않지만 이 시간 동안에 그래도 전주에 있는 3가지의 특징이 있는 음식하고 또 그 속에 녹아있는 역사와 문화까지도 이 타치를 하면서 하는 그런 기획은 상당히 인상적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특히 전주시의 옛 모습을 담은 그 사진 영상, 물론 자료 화면이지만 이것도 상당히 아주 좋게 봤습니다. 그 옛날 모습을 보니까 이렇게 실감도 나고 이런 쪽입니다. 또 그러면서도 이제 맛에 대한 그 공감을 이끌어내는데 이게 막 리포터가 막 먹는 신용 막 내면서 맛있잖아요. 뭐 이런 이제 그렇게 자기적이거나 좀 자극적이지 않게 많은 분들이 이야기하셨는데 아주 차분하고 담백하게 전달이 됐다는 점에서 참 보기에 부담이 없는 좋은 그 프로그램인 것 같았습니다. 또 그 내레이터가 나왔는데 마찬가지로 유명 배우나 성우는 아니었지만 이 문화 칼럼니스트가 정말 그 컨텐츠에 맞게 아주 차분하게 그 내레이션을 해서 오히려 내용에 집중이 될 수 있었고 또 컨텐츠가 그래도 전문성이 있어 보이는 그런 효과가 있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이 프로그램 자체가 아주 굉장히 깊이 있다고 얘기할 수는 없죠.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너무 얕지도 않고 그래서 정말 이 프로그램 보는 사람들이 적정한 수준의 그 상식을 얻는데 아주 유용한 프로그램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보면서 그 나레이터가 얘기할 때 먹을거리라고 계속 얘기를 하는데 그걸 들으면서도 상당히 마음이 좋았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프로그램에서 보면 먹거리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먹거리는 잘못된 표현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정확하게 쓰고 있어서 그런 면에서 참 세심하게 배려하고 있는 것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소재들을 이렇게 이제 그 한 회마다 하나 세 가지 정도의 음식을 준비해야 된다는 그 틀 때문에 그런지 좀 이렇게 이렇게 반드시 3개를 해야 되는가, 진짜 대표적인 것 꼭 집어서 이제 그 특색을 나타내는 어떤 걸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좀 해봤는 것이, 청주 같은 경우는 삼겹살 부분은 사실은 좀 이미 사람들이 많이 먹고 있는데 이게 청주가 그 삼겹살에 그건지는 그것도 의문스럽고 또 유래에 대해서 잘 설명을 안 했기 때문에 그건 좀 의아스럽습니다. 그리고 또 그다음 그 화면 구성 자체도 보면 그 청주의 옛 모습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그거랑 삼겹살하고 사실은 크게 무관해 보이기도 하고 또 몇 가지 지적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특집을 제작을 하다 보면 이제 나레이션을 해야 되는데 그때 쓸 때 보면 그 전에는 전문 성우들을 많이 썼습니다. 굉장히 그 고액을 들여서. 근데 최근에 이렇게 오면서 보면요, 전문 성우가 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비전문가적인 그 분야에 관심과 식견을 갖고 있는 다른 분들이 하는 게 굉장히 호감을 많이 사더라고요. 너무 오히려 많아서 여백의 미가 없다라는 그런 지적이 나왔는데요. 앞으로 그런 그 여백의 미를 살릴 수 있는 좀 여유 있는, 호흡을 길게 하면서 시청자들에게 편안함을 줄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있을지 한번 검토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청자의 눈은 시청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YTN 홈페이지 시청자 의견 코너에 글을 남겨주시면 좀 더 정확하고 공정한 방송을 만드는 데 참고하겠습니다. 이번 주 순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